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67%, 코스닥은 0.66% 상승했고요.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포인트 올라서 2450선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도 좀 들어오는 분위기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시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우리가 반등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인가 증시는 이제 저점을 찍어야 됐고 그때부터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계속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전에 횡보하던 그런 패턴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서 21선과 갭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선까지도 지금 가능하고 2500선도 단기간에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FOMC가 0.75%,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걱정하던 그 1%까지는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75%도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이 되었던 그런 범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증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 금리와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환율이 조금 떨어졌고요. 지금 1290원 정도까지, 95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1300원 라인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이 깨지면서 환율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면 이제 1280원대, 많이 떨어지면 이제 50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기준금리가 실제로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투자자들은 지금 단계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투자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그 차이가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된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있다가 다시 기준금리 역전차가 그 역전이 돌아올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 지수는 아직도 높습니다. 높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죠.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가 더 높아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봤을 때는 떨어진다라고 미국 쪽에서 이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시장 상황에 맞게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환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전처럼 꼬리를 달고 1300원 라인을 지키면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충분히 있었고 1300원을 넘지 못하고 이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천천히 좀 떨어지는 방향 혹은 조금 이제 1300원 라인을 유지를 하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등장이 왔을 때 반등장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반등장이 온다라고 해서 꼭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방향, 그죠?
기업에 대한 가치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미리 해 두시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7월 중순부터 해서 옵션 만기 다음부터 해서는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이전처럼 매도 물량을 많이 내뱉는다라기보다는 매도 물량을 줄이고 매수로 또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저점을 찍고 꾸준히 반등을 하는 추세이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반등을 좀 하다가 좀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일단 더 봐야겠지만 확실히 이때와 지금 이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점,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도 했고,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단계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네, 투자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중순까지 지금 7월까지 증시가 사실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계좌가 다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죠? 우량주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이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고 결국 버티고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 내가 여기서 사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왔다라는 것이고 내렸다는 것은,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제 평단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매수 자체를 이렇게 한참 올라가는 와중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하락장에서 많이 떨어진,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두고 천천히 기다리면 이제 다시 오는, 네,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상승장과 큰 하락장을 같이 이 한 사이클을 경험을 했었죠.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전에도 좀 계속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간 뒤에는 내려가는 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폭이 큰 만큼 내려가는 폭도 크고 뭐 그랬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시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네,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지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했고 유럽도 같이 반등을 해가지고 한 1,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좋은 장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 채권 시장을 봤을 때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는 2.6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환율 시장도 같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이 금융시장에 안정화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정도로 이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0원 상승해서 3.3% 상승했고요. 18,7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정이 좀 있어서 목요일에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금요일 시장 끝나고 오늘 이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죠. 네.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많이 없었지만 18,750원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자,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래량 증가에 대해서 조금 뭐 모자랍니다. 아직 여전히 이제 600만 주 수준으로 모자라고요. 수급 자체가 좀 많이 쏠렸다라고 할 때는 이제 1000만 주, 1500만 주까지는 거래량이 좀 실려주면서 이전에 한참 올라가던 그런 힘이 아직까지는 네, 모자라다. 그래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확실히 힘이 붙을 때까지는 차분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반등을 좀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4일 연속 반등을 좀 했습니다. 목요일도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금요일도 60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이제 이 종목만의 문제도 있지만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반등장에서 또 이렇게 우량주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소외되기보다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원전 종목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금요일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우진이라든지 이 종목들이 하나 둘씩 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해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오르비텍도 꽤나 이제 저점을 찍고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서서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진파워도 그죠? 목요일에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이평선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다시 이제 이평선들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들이 다시 좀 집중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좋은 시나리오대로 사실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쭉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을 계속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일단 21선 위로 양봉을 밀어넣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이 저점 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점 라인이 계속 떨어지던 그런 추세 라인이 아직까지도 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세기형 수렴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죠?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19,400원 정도, 이 정도 지점까지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이 수렴 패턴을 좀 더 만들면서 이 음운선 안에서 이제 주가가 좀 더 횡보를 할 것인지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뻗어 나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2만원 이상까지 단기간에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중간에 매물이 좀 많은 부분, 이 박스권의 평균 단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구간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점 라인을 21,500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좀 했고,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을 뚫었을 때 여기서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한 번에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뚫고 이제 밀고 올라갔을 때 이 상단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26,000원 이 라인을 넘었을 때는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천천히 진행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 고를 한 번 더 팔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이 음운선을 돌파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또 이번에도 한번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는 좀 이 박스권 상단을 적어도 한번 찍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하던 그런 신사업들이 이제는 머나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나 둘씩 그 수익이 잡히고, 그죠? 하나 둘씩 사업이 커지고 있고, 내년부터 당장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는 해당되지 않은 이유고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이제는 반영될 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제 하반기죠. 그래서 하반기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내년까지 들고 갈 예정이지만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이제 이전처럼 좀 크게 갑작스럽게 한 2달 만에 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준다면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또 올라가 준다면 또 우리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요런 고점 라인에서는 또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 그죠? 그러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횡보하는 구간에서 저점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네. 혹은 뭐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들고 가는 거죠. 일부분 정리했더라도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확률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주가가 사실 뭐 내린다, 올라간다, 내일 당장 오른다, 언제 오른다, 뭐 어디까지 온다, 이게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뭐 추세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정확한 포인트는 집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분을 읽어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가격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하단 상단 밴드를 정하시고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도 계속 유효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네, 그럼 내가 계속 이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고 좀 내렸다면 다시 밑에서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수익을 키워가면서 가는 것이죠.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배당 수익을 준다면 좀 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겠지만 배당 수익은 주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21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9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강하게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33만 주 매수를 하면서 최근 대비해서는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투신, 연기금 투자자는 매도를 좀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5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단기간에 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죠? 다음 주에는 좀 매수하는 분위기로 다시 전환을 할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좀 더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5일 정도 후에 다음 주죠. 다음 주 말까지는 한번 지켜봐야지 대충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자자 매도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확실히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더 공격적인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확실히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1600만 주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1646만 주네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좀 증가를 했다가 또 1646만 주로 감소를 좀 했고요. 공매도 1 거래량이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50만 주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1600만 주 뭐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상환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추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크게 늘어나지 않죠. 지금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뭐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차 잔고도 3200만 주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좀 더 많았고 뭐 1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았을 때 외국인 추정 대비 이제 늘어서 95만 주 정도로 잡혔습니다. 당일이.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다시 10.11%로 네, 증가를 했고요. 10%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인상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도 이제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 네, 연기금 투자자도 다시 매수를 들어오는지, 네, 그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있죠. 네, 우리나라 원전 종목보다 지금 미국에 있는 이 SMR, 뉴스케일 파워죠. 이 종목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바닥, 이 뭐라고 하죠? 박스권에서 주가가 계속 갇혀 있다가 한번 그 고점을 뚫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 요 그림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그 큰 박스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 초록색 선으로 박스 밴드를 그려놨고요. 이 구간을 뭐 어떻게 뭐 만들어 가던 결국에는 이 초록색 라인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처럼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전에도 이미 요때 이제 강하게 출발했지만 사실 이 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상당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이게 3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아마 단기간에 3만 원까지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주 오랫동안 갇혀있던 구간을 뚫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패턴은 상승 장악형이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이 SMR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그런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본격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34달러고요. 상장가 대비해서 거의 뭐 40% 수준의 수익을 지금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SMR에 대한 지분을 총 2차례 매입을 했습니다. 19년도에 3번 나눠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7월에 또 한 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SMR 같은 경우는 2,500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그죠? 스펙 종목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합병 비율이 이제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병 비율에 따라 평균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얼마 수익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수배 이상 지금 수익을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균 단가가 2,500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달러로만 계산하더라도 지금 2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합병 비율에 따라 그 달러가 좀 그 지분 가치가 좀 단가가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4달러라고 했을 때 평균 단가가 5달러만 되더라도 2.5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으로 수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SMR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장이 이 주가로 지금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하반기 혹은 내년에 확실히 저는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나긴 이제 터널이 지나가고 있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저는 다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우려하던 하나 변수가 있었죠.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두산 밥켓에 대한 PRS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손익이 꽤나 크다. 근데 그 금융손익은 실제로 이제 만기 때 그걸 파생 상품을 상환을 시키면 그걸 이제 만기하면서 손실을 다 보전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실제 손실이 아니고 예비 손실이라고 보는 게 맞다. 장부상으로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가 곱하기 그냥 이제 주식수로 해가지고 손실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산 밥켓에 대한 주가에 따라서 그 손실 금액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8월 31일이 만기였지만 무난하게 이제 연장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뭐 5월달에 연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마이너스로 인해서 손실 금액이 클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눈에 띄었던 것은 2분기 영업이익이 46%가 급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3조 8천억이고 영업이익이 3,283억이고 그다음에 순손실이 이제 1,200억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200억인데 순손실이 이제 좀 1,200억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금융손익이 상당히 커지면서 금융손실이라고 하죠. 네, 금융손실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두산 메카텍 매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 메카텍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사업 중단이죠. 네, 사업 중단에 대한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메카텍과 이제 하면서 잡혔던 그 수이익이 마이너스로 이제 손실로 잡히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그냥 장부상으로 이제 그렇게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순손익을 보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3,200억입니다. 그래서 근래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두산 밥켓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3천억 1분기에 지금 3천억을 영업이익이 두산 밥켓에서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서 두산 밥켓에 대한 주가가 지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2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2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이면 원래 컨센서스가 총 1년치 다 해가지고 한 8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1년 좀 잘 된다라고 예상해가지고 8천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2분기 한 분기만으로만 벌써 3천억을 찍었으니 올해 영업이익이 1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경기 침체 우려를 끝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건설 경기에 대한 호황기가 왔을 때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가 이렇게 톡톡히 수익을 내주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든든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그 2분기 실적은 아주 잘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각할 자회사들 다 매각했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죠. 차입금도 많이 줄였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연결 기준 130%지만 그 개별 기준으로 이제 100% 미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두산 바켓과 같은 이런 알짜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증자는 이제 진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신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거기에 맞게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두산 메카텍에 대한 출자 증권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공시가 나온 것이고 1,050억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받는 거죠. 900억을 이제 바로 받고 나머지 1,150억은 3회에 걸쳐서 내년에 분할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매각 금액은 또 이제 수익으로 잡히겠죠. 자,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재무 얘기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이 자, 480조 기후 예산발 훈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클린 에너지 ETF가 뜬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예산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미국 클린 에너지 상장지수 펀드 상승세가 매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80조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되는 만큼 클린 에너지 ETF가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제조, 생산력 강화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현지 사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태양광 에너지, 하나솔루션이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도 지금 확실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전까지도 지금 SMR 관련 종목들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태양광이라는 크게 뭐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 쪽에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판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태양광 패널만 깔면 되는 게 아니고 태양광으로부터 이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ESS 장치가 필요하고요. ESS가 없으면 이게 아무리 전력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그냥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이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확대를 했을 때 이 ESS라는 것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ESS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한 터빈 기술도 이제 국산화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 사업 단지죠. 뭐 완도금일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부품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리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또 노린다고 했을 때는 이 터빈 시장도 미국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풍력 에너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MR은 뭐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뉴스케일 파워와 거의 뭐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3조가량 이제 수주를 이미 따놓은 상황이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뉴스케일 파워와의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SMR 관련 확대도 있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런 480조 기후 예산 이 펀드가 형성이 되었을 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에너지 쪽으로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이 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제 원전 협력을 진행을 하는데 한미 원전 MOU가 임박을 했다. 근데 이제 지재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전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천 기술 자체가 1400메가와트급,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 1400메가와트급이 사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재권을 문제 삼으면은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요. 그걸 이제 지재권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가 유력하죠. 사우디가 한국에 대한 원전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우디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뭐 주단조 공장 이런 거를 사우디 쪽에 계속 납품을 진행해 왔고요. 아주 큰 플랜트들을 많이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을 거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 시티라 네오시티인가요? 그 엄청나게 큰 시티에 이제 SMR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들어갔고 그 전에 이제 대형 원전까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전이 지금 사우디 쪽이 미국과 이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절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MOU 체결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사우디 시장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재권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원전 건설 비용 49%까지 이 수출입 은행 뭐 이런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UAE와 같은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지금 기후 악화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 러시아 전쟁까지 터져주면서 지금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찾게 되었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지금 원전으로, 네,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원전이 지금 필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이 자리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탔을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지켜봤었고요. 네, 10년 전에 뭐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 네, 그때도 그렇게 핫한 종목들은, 핫한 이 산업들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때는 이제 증시 자체가 계속 올라가던 분위기였지만, 뭐 지금 좀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그래도 산업을 타면, 네, 종목이 올라간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차분히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 우리는 산업의 급성장기 초반에 있다. 초입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앞으로 그 미래를 다 반영해서 주가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이 1년 이상 횡보했던 이 구간을 매집했던 구간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시장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또 좋은 움직임으로, 네, 리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